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정부의 추가 규제가 예정이 된 가운데 지금의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설 이후에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부동산 하락이 이어진다면 단순하게 집값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6년 동안 3배 이상 오른 강남하고 2배 이상 오른 1, 2기 신도시 집값이 반토막 가까이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면 황금 같은 기회에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매수, 분양, 분양권 미분양, 재건축과 리모델링, 재개발과 뉴타운, 경매 등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설 이후에 부동산 파탄 난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경매, 헐값에 잡기. 이런 것들을 헐값에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존 아파트 잡는 것만 익숙해지면 안 돼요. 모든 분야를 다 봐야겠죠. 설 이후에 정말 부동산이 지금 위태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빠르게 추락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경매. 부동산 하락장 최고의 투자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 그리고 현 상황에 또는 부동산 흐름에 맞게 투자하는 방법,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먼저 아파트, 기존 아파트, 새 아파트나 또는 구축, 기존 아파트를 잡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분양 받는 방법 또는 분양권이라든가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죠. 이걸 잡는 방법 또는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호재가 있는 것들을 잡는 방법, 재개발, 뉴타운 이걸 잡는 방법이 있고요. 경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잘못 잡으면요, 여러분들 평생 마음고생 하게 돼요. 뭐, 상승장에는 계속 기분이 좋죠. 그런데 하락장에는 오히려 무주택자가 상팔자가 되고 유주택자들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상추장에 내 집 마련 똘똘할수록 폭락 위험. 이제는 똘똘한 게 위험합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왜? 많이 올랐다는 뜻이니까. 전철에서 10분 이상 거리의 부동산은 잡지 마세요. 다만 이제 서울은 뭐 전철과 큰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거미줄처럼 전철이 들어갈 거니까. 강남에서 거리가 먼 지역의 부동산, 이것도 위험합니다. 서울에서 실거리가 먼 지역도 위험해요. 근데 특히 강남에서 먼 곳들은 더 위험하다고요. 아파트 단독 다가구 이 3개 이외에는 보지도 마세요. 뭐 상가라든가, 그리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뭐 지역주택조합, 토지 이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300세대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 단지도 위험합니다. 이처럼 평생 마음고생하는 부동산을 짊어지고 살면 안 되겠죠. 자, 부동산 상승장과 하락장 순서. 모든 부동산은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상승하고요. 또 하락할 때도 시계 방향으로 하락을 합니다. 지금 강남 재건축과 서울 재건축 어때요?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잖아요. 자, 1개월 정도 지나면 서울 아파트 10억 이상 아파트도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10억 이상 아파트는 하락을 했고요. 서울 아파트도 이제 하락 근처까지 왔어요. 또 1개월 지나면 이제 서울 대부분 중저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9억 이상 아파트가 하락하게 됩니다. 대략 또 1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1, 2기 신도시 택지지구 5억 이상 아파트가 하락하게 돼요. 서울하고 1, 2기 신도시는 서로 맞물려서 갈 가능성도 높아요.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경기 인천 아파트 대략 한 5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겠죠. 즉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게 경기 인천의 중저가 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 이런 것들은 제일 마지막에 하락하는 거예요. 아파트 투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제가 5가지를 할 거예요. 아파트, 그 다음에 분양, 분양권, 미분양. 세 번째는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네 번째는 재개발과 뉴타운. 5번째는 경매.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훑어보자고요. 먼저 자, 아파트부터 보자고요. 시세 흐름을 판단하세요. 타이밍 잡아라. 지역의 가치를 판단해라. 입지를 봐라. 이런 뜻이에요. 아파트 가치를 판단해라. 상품을 보자. 이 3가지는 아주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평형별로도 가치를 판단하고요. 5번째 미래 발전 가능성도 판단하고, 6번째 대중 선호 요소 판단하고, 7번째 정부 정책도 봐야겠죠. 8번째 경제 흐름 판단하고, 9번째 수요와 공급 판단하고요. 10번째 대중 심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3년, 1년, 6개월, 뭐 또 1개월, 최근 흐름, 실거래가, 매도가를 다 보는 것이 시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지역 가치도 판단해야겠죠. 강남이냐, 서울 유망지역이냐, 서울 외곽이냐, 1, 2기 신도시냐, 뭐 수도권 지역이냐,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아파트 가치도 봐야죠. 입지 뭐 세대수, 입주 연도는 필수 요건이에요. 평형별 20평대냐 30평대냐, 그리고 미래 발전 요소, 미래의 호재와 악재는 뭐가 있고, 트렌드, 친환경 요소는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대중의 선호 요소 뭐가 있을까요? 교통, 뭐 교육, 상권, 환경, 학군,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정부 정책도 봐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 정책이 꽃이에요. 정책 의지, 세금, 청약, 금리, 정치권 어떤 동향, 대책, 경제 흐름 봐야겠죠. 전세 흐름, 물가 상승, 그 다음에 부동자금, 환율, 주식 이런 것들도 다 참고해야 됩니다.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 법칙도 봐야 돼요. 주택 보급률, 뭐 공급 계획, 부동산에 대한 심적 요인,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심적 요인들.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아파트 제대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권, 분양, 미분양, 특히 분양권 중심으로 한번 투자 이렇게 해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황금성 높은 아파트. 그 다음에 투자 적기는 계약 직후, 입주 후에, 입주 전에 한 5, 6개월. 그러니까 입주 전 5, 6개월 전이 왜 좋냐면 입주한 다음에는 이게 자기가 추가 비용도 내야 돼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새 아파트가 되면 떠버릴 가능성도 커요. 그리고 투기 심리는 금물입니다. 여러 개를 잡는다든가, 자, 쾌적한 환경 여부, 기존 아파트 시세도 봐야 돼요. 주변 시세가 어떤지, 단기와 중장기 투자를 구분해야겠죠. 그리고 1000세대 이상이 좋습니다. 400세대 미만은 웬만하면 피하세요. 교통망과 미래 호재가 있는 곳들이 당연히 꽂힙니다. 등기 안 된 물건은 복잡하니까 사지 마세요. 개발 정보는요, 직접 확인하세요. 눈으로. 믿을 만한 중개소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좀 판단한다면, 자, 어떤 것들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좋은지, 황금성이 높은 아파트를 골라라. 아파트 시장이 실수요자보다 투자 시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프리미엄이 다소 붙었거나 쉽게 되팔 수 있는 황금성이 높은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안전하겠죠. 투자 적기는요, 계약 직후하고 입주 5, 6개월 전이라고 했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에 분양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보통 입주를 2, 3개월 앞둔 시점부터 분양권 거래가 활기를 띠게 돼요. 그래서 1, 2개월이 지나면 매물이 사라지면서 전매 가격이 최고점에 이르기 때문에 미리 잡으라 이거예요. 투기 심리는 금물이에요. 웃돈을 남기고 되팔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분양권을 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여부를 따져야겠죠. 앞으로 아파트 값은요,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뭐 공원이라든가 주변 조망, 이런 상권. 자, 단기, 장기 구분하세요.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개발 단계인 수도권 택지 개발 지구가 좋습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주변 여건이 성숙된 지역을 미리 고르는 게 낫겠죠. 최소 300가구 이상 단지가 좋아요. 1000가구 이상이면 아주 최고지만 소규모 단지라도 최소 300가구 이상은 되어야 안전하다. 교통망 봐야겠죠. 앞으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꽃은 교통이에요. 교통. 입주할 당시 교통을 따져봐야 합니다. 새로 생기는 도로나 전철망은 필수 체크 사항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예상대로 교통망이 들어선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자, 어떤 지적도 이런 걸 보면서 체크를 하거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등기 안 된 물건은 피하라 이렇게 말했죠. 일반 어떤 분양된 아파트를 준공전에 매입하면요, 보존 등기가 되지 않는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등기 문제로 골머리를 썩일 수가 있어요. 개발 정보는 직접 봐야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청사진이나 개발 계획이라면 현혹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중개소 이용해야겠죠. 무허가나 떴다방 이런 것들을 잘못하게 되면요, 불법을 활용하게 되고요, 이용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등록업소를 이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재건축, 리모델링, 투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재건축의 경우는 대지 지분이 넓고 세대수가 많은 곳, 대지 면적에 비해서 세대수가 적은 곳, 소형 평형 단지에 대형 평형 아파트가 유리하고요, 조합원 거주 비율이 높은 곳이 속도가 빠릅니다. 땅값이 높은 지역이 개발 이익도 높다. 시공사 브랜드 인지도, 재초안, 분상제 이런 정책도 보아야 돼요. 지역 특성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곳 이런 것들은 잡아야겠죠. 재건축 사업계획 현실성 따져봐야 하고요.
역세권, 교통, 여건 이런 것도 보아야 합니다. 재건축 투자 입선에서 이제 우리가 대지 지분이 넓은 아파트가 수익성이 뛰어나다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건물 면적, 즉 평형의 크기보다는 해당 평형의 대지 지분, 이걸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재건축에 있어서 대지 지분은 아파트 평형 배정 시 조합원이 무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평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대지 지분이 넓다는 것은 기존 단지의 용적률이 낮고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예요. 결국 대지 지분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용적률도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대지 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지 지분에 비해서 세대수가 전국시 유리하다. 재건축의 경우 일반 분양 공급분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 및 건설사의 공사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일반 분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합원의 부담이 적어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작은 평형대가 집중되어 있거나 아파트 동간격이 좁은 경우 그만큼 해당 아파트 거주 세대수가 증가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조합원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전체적인 재건축 수익성을 갖다가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세 번째, 소형 평형의 단지 대형 평형 아파트가 유리하다. 이게 뭔 말이냐? 소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 단지에서요, 큰 평형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향후 재건축 과정에서 평형 배정 시 대형 평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한 대형 평형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지분만큼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쪼개기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임대를 놓고 이런 이점도 있어요. 네 번째, 조합원 거주 비율이 높은 곳은 사업 추진도 빠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조합원들의 신속한 의사 표현이에요. 재건축은 추진이 구성 단계에서부터 재건축을 결의하는 조합원 총회 등 각 단계마다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계속돼요. 따라서 조합원 거주 비율이 높은 단지일수록 이러한 재건축 업무 추진이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유리합니다. 자, 지가가 높은 지역의 개발 이익도 당연히 높을 거 아니에요? 땅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입지 여건이 뛰어납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도 높게 형성된다고 할 수 있겠죠. 주변 시세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분양에게 있어서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고 개발에 따른 이익도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시공사 브랜드 인지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역 특성을 꼼꼼히 또 체크해야겠죠. 재건축이 본격화될 경우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진입도로가 좁거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 심의 등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며 공사비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울러 주변이 단독주택지로 어떤 둘러싸여가 있고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민원 발생 등에 따라서 사업 지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나 나대지를 매입해야 하는 곳은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 산정 시 불리함으로 작용하게 돼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곳이 좋아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걸 뜻하죠. 일반적으로 재건축 투자의 경우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안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높을 경우 상대적으로 매입 비용이 적게 들어서 자금 회전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재건축 사업 계획성을 현실을 잘 봐야 돼요.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재건축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해 건설사가 터무니없는 계획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 용적률 규제 등 정부의 각종 정책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 환경이 많은 변화를 맞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야 돼요. 열 번째, 역세권 지역 여부, 자동차 교통 여부도 따져봐야겠죠. 요즘 자동차 정책 아주 심하잖아요.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여 날로 이동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이 아무래도 황금성도 높고 투자성도 높습니다. 재개발 경우는 어떻냐? 재개발 뉴타운. 여윳돈으로 장기 투자, 특히 재개발은 장기 잊지 마세요. 초기 투자금이 적은 곳을 고르고요. 투자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 후 이 세 가지는 외워두세요. 이주비 지급 전후, 착공 직전 이 세 단계가 유리해요. 물론 부동산이 너무 폭등한 상황에서는 무의미한데 폭락장애 이런 상황이다. 아주 땡 잡는 거죠. 사유지는 안전하고 국공유지는 유동성이 좋은 곳이 좋겠죠. 그 다음에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지역을 택해야 하고요. 너무 늦으면 이거 해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입구 4차선 접한 곳들은 분상제 등 또
4차선 접한 곳이 좋고 분상제 등 정책 변수도 고려를 해라. 공유 지분 매입을 피하십시오. 공유 지분이 많으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요. 용적률이 좋고 상가 등 편의시설이 많은 곳, 교통여건, 주변 환경이 좋은 곳, 그리고 권리 분석을 철저히, 재개발의 꽃은 뭐다? 권리 분석입니다. 여유 뚫는 투자, 재개발 사업을 짧게는 5에서 8년, 길게는 막 20년도 걸려요. 투자 수익이 예상된다고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다가는 낭패를 당하니까 여윳돈으로 투자하세요. 초기 투자 금액이 적은 곳을 골라야겠죠. 재개발 사업은 장기간 걸려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 금액이 크면 그만큼 부담도 크겠죠. 재개발은 초기 투자 후 투자 시점에서 이주비, 추가 분담금을 정산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매입할 때 적은 돈으로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 사업 시행인가 후나 이주비 지급 전후 혹은 사업 착공 직전에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개발 과정에서 지분 가격이 이때 가장 많이 상승해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 시점을 정확히 선택해야겠죠. 사유지는 안전하고 국공유지는 유동성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황금성이 대단히 중요한 체크포인트잖아요. 안정성은 있지만 황금성이 없으면 빚 좋은 개사구나 다름없어요.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것은 국공유지 지분입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차원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사유지 지분입니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지역을 택해야겠죠. 재개발은 돈과 시간을 함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기회비용상 시간은 곧 돈이에요. 출입구가 최소한 4차선에 접한 지역을 고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부 정책도 봐야 돼요. 아파트, 주출입구, 소방도로, 8m 도로라고 하죠. 접한 지역이나 4차선 도로, 이 접한 곳은 같은 평형이라도요, 보통 한 5천만 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유 지분을 매입을 피하세요. 한 필지가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조합원 번호가 하나면 아파트는 한 가구만 배정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용적률이 높고 상가 등 편의시설이 좋은 곳을 택하라고 했는데 그만큼 개발 이익이 많아서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몫이 커져요. 교통 여건이 좋고 주요 환경이 좋은 곳은 바람직합니다. 자, 부동산 주변 환경이 값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로에 대한 접근성은 부동산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세요. 재개발 조합원 종류가요 15가지 이상이나 있어요. 복잡합니다. 때문에 어렵게 마련한 자금을 순간의 실수로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상 흠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부동산만 확인하셔는 안 되고 조합원 있죠, 사무실에서도 확인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경매 투자 어떻냐? 감정가 맹신 금물, 권리관계는 철저히 분석하고요, 입주 시기에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자, 낙찰 후 부대비용 감안하고 현장 확인은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자금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입찰장에서 사소한 실수 조심해야 하고요. 세입자 대의 변제 조심. 입찰장 분위기에서 어떤 그런 뜨거운 열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변경, 연기 잦으면 주의해야 할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꼼꼼히 볼까요? 자, 감정가 맹신은 금물인데 법원 경매 감정가는 감정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감정 시점에 따라 감정가가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원 감정가가 시세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적 경매가를 시세와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낙찰을 받았다가는요, 낭패를 보기 십상이에요. 반드시 시세를 파악한 후에 가격 흐름보다 20에서 30% 싸게 낙찰을 받아야 수익성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가격 흐름보다 20에서 30% 싸야 수익이 있다. 권리관계도 분석하라고 했잖아요. 법원 경매 물건은 일반 매매가보다 싸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에게는요, 기존의 임차 금액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일수록 권리관계가 아주 복잡해지거나 임차 금액을 물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도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시는 넉넉히 잡아야 돼요. 자, 입주 시기를 왜 넉넉히 잡냐? 법원의 진행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의로 입주 지연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대개 30대 경매 투자자들은 전세 금액을 보태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만료 기간을 얼마 앞둔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다가 경매 세입자가 항고, 즉 이의신청을 말하는데 오도가도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버려요. 보통 항고 판결이 최소 3에서 6개월 걸립니다. 이사, 즉 명도까지 하는데 2, 3개월이 소요되므로 입주 시기를 넉넉히 잡아야 낭패 안 당해요. 낙찰 후에 부대비용도 감안해야죠.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 후 낙찰 금액을 정해야 돼요. 취득 시 과세는 낙찰가로 기준이므로
일반 매매보다 더 많고 취득세, 교육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은 취득가의 한 5.8%, 그리고 명도, 세입자 집 비우기가 제대로 안 되면 명도 소송을 해야 하므로 강제 집행 비용이 들 수가 있어요. 세입자가 이사비도 줘야 합니다. 자,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런 비용까지 충분히 감안해라. 현장 확인은 필수겠죠. 지방의 토지나 주택 등 위치 확인이 어려운 물건은 반드시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 또는 본인이 가서 현장 답사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현장 확인 없이 무턱대고 응찰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하되 자신이 없으면 지적들을 발급받아 경계와 소재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구체적인 자금 계획 세워야겠죠. 경매는 입찰 당일 보증금으로 입찰가의 10%, 재경매물은 한 20% 정도를 낙찰 허가 결정한 후에 35일 후 잔금을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자금 계획이 없이 응찰했다가 돈을 마련하지 못한 경매, 그런 상태에서는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경매를 응찰했다가 만약 포기하게 되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여러분들 입찰 보증금 이거 되돌려주지 않고 법원에 귀속되므로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입찰장에서 사소한 실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싸게 최고가의 매수인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입찰 서류의 잘못 기재 또는 입찰 보증금 부족, 대리인 응찰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때는 입찰 자격이 취소돼 버려요. 입찰장에서 사소한 실수를 조심하고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쌓은 후에 응찰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 대위변제 조심하세요. 경매 물건에서 세입자의 대위변제는 매우 위험합니다. 대위변제란 게 뭐냐면 후순위 세입자가 1순위 근저당 금액이 적을 경우 그 금액을 갚아버리면 자동적으로 대항력 있는 세입자로 바꿔가지고 낙찰자가 그 전세 금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채무자 대신 근저당 금액을 갚아가지고 대항력을 주장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하겠죠. 9번째, 입찰장 분위기 휩쓸리지 마세요. 입찰장에는 항상 사람들로 막 북적북적합니다. 투자를 한 물건이 아까워가지고 경쟁률을 의식해서 가격을 높일 경우 수익성은커녕 손해볼 수도 있어요. 10번째, 변경 연기 잦은 요주의 물건을 피하세요. 자, 변경 연기가 잦은 경매 물건은요, 일단 주의가 요망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백방 노력 중인 거 보면 틀림없어요. 특히 수익성 부동산인 경우에 이 경매 진행 중 채무자가 법원에 경매 진행을 요청달라고 하거나 이자를 일부 갚은 후에 연기 신청을 해놓은 경우 낙찰 직전 돈을 갚으면 경매 자체는 없던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응찰자는 또 채권자의 채권 청구 금액이 되도록 많은 물건을 골라야 나중에 취하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뒤집어진 부동산입니다. 이거 바꾸면 지금 집값이 폭등한 상황인데 제가 일부러 사진을 뒤집어 놨어요. 어때요? 폭락 상황이죠.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면 무주택자들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유주택자들도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더없이 황금 같은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거품이 꺼지면서 내 자산이 추락하는 것 같지만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곳들이 더 많이 폭락하므로 최고의 행운을 잡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도 집값 폭등의 망령에서 벗어나고자 칼자루를 지금 휘두르고 있어요. 설 이후에 부동산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